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한 나라의 영혼과 역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상징이자 불굴의 신앙을 증언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며 다른 하나는 왕들의 욕망과 비극이 얽힌 화려한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이 두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제1부 불꽃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이렌이 울부짖고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런던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76일 밤낮으로 이어진 대공습, 더 블리츠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런던 시민들의 눈은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돔을 이고 선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길을 찾는 폭격기들에게 대성당은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세인트 폴의 돔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의 의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각계각층의 남녀 시민들이 자원하여 세인트 폴 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모여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으로, 어떤 이는 돔 외부의 좁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키던 곳 바로 위에는 거대한 돌탑이 있었어요. 만약 저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폭탄 파편을 치우고 불씨를 꺼뜨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성당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런던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건물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정신적 지주인 세인트 폴이 건재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침묵을 지키던 대성당의 장엄한 종소리는 1944년 8월 24일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는 화염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성당은 같은 자리에 세워진 5번째 건물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화염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지닌 듯했습니다. 서기 604년에 처음 지어진 목조 성당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962년에는 바이킹의 침략으로 두 번째 성당이 파괴되었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세운 세 번째 성당 역시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성당은 중세 런던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울름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넓은 중앙신도는 폴의 산책로라 불리며 만남의 장소이자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상인들은 좌판을 벌였으며 심지어 소나개를 끌고 지나가는 지름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악취와 소음이 심해져 1385년에는
공놀이가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성당 앞마당은 중세 런던의 스피커스 코너였습니다. 이곳에서 즉흥 설교가 열리고 정치적 불만이 토로되었으며 때로는 참회와 고문, 처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들이 처형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의 그림자 아래였습니다. 1561년 6월 4일 거대한 뇌우가 런던을 덮쳤고 번개가 대성당의 자랑이던 첨탑을 강타했습니다. 첨탑은 불타 무너져 내렸고 이는 대성당의 기나긴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런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런던 대화제는 푸딩 레인의 한 작은 빵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6년의 여름은 유난히 건조했고 목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런던은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부주의하게 버린 불씨 하나가 런던의 5분의 4를 잿더미로 만드는 대화제로 번졌습니다. 당시 소방 장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었습니다. 반갤런 남짓한 물이 담기는 가죽 양동이와 물총과 비슷한 스커트라 불리는 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찰스 2세 국왕과 그의 동생 요크 공작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동이 사슬을 만들고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집을 허무는 이들에게 금화 주머니를 나눠주며 독려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세인트폴 대성당을 포함해만 3,200채의 집과 87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연간 수입이만 2,000파운드에 불과하던 시절 피해액은 1,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문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거듭날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런던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단 하나 세인트폴 대성당의 재건만큼은 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렌은 35년의 세월을 바쳐 바로크 양식의 걸작,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인트폴 대성당을 완성했습니다. 그 웅장한 돔은 이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2부 왕들의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 런던의 심장이자 공적인 신앙의 중심이 세인트폴 대성당이라면 왕들의 사적인 욕망과 비극이 깃든 곳 바로 햄프턴 코트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야심만만한 한 성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6세기 초 토머스 울지 추기경은 헨리 8세 국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햄프턴의 유럽 어느 궁전과도 견줄 만한 화려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헨리 8세는 울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신하인 그대가 짐의 궁전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었는가? 울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군주께 얼마나 고귀한 장소를 바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나이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 하자 교황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 울지는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햄프턴 코트를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울지는 요크로 물러났지만 왕은 그의 존재를 의심했고 결국 반역죄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레스터의 한 수도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런던에 도착했다면 그의 운명은 단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햄프턴 코트는 헨리 8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6번의 결혼 중 3번의 신혼을 보냈습니다. 앤 불린과 결혼했을 때 그는 궁전 곳곳에 자신과 앤의 머리 글자인 H와 A를 얽어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처형당하자 왕은 즉시 A를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의 제이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낙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작업한 탓에 아직도 궁전 몇몇 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H와 A가 남아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습니다. 궁전은 축제로 가득 찼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햄프턴 코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 어린 캐서린 하워드의 것입니다. 나이든 왕과 결혼한 젊은 왕비는 곧옛 연인들과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헨리 8세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캐서린은 궁전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캐서린은 왕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왕이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을 알고 있던 그녀는 감시를 피해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예배당 문을 두드리며 왕의 자비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며 내지르던 그녀의 비명은 너무나도 처절하여 그 복도는 오늘날 유령의 갤러리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얼마 후 런던탑으로 옮겨져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햄프턴 코트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한 크리스토퍼 렌을 고용하여 낡은 튜더 양식의 궁전을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테이트 아파트먼트는 당시 궁정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지위는 그가 궁전의 어느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신하들이 품계에 따라 왕을 아련하는 공간이 달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든 신하가 들어올 수 있는 경비실을 지나 귀족이나 고위 관리만이 출입 가능한 아련실, 그리고 왕과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한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실과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왕이 자리에 없어도 신하들은 텅 빈 왕좌를 향해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각 방은 권력의 단계를 상징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습니다. 햄프턴 코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왕은 조지 2세였습니다. 그 이후 궁전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인트 폴 대성당과 햄프턴 코트 궁전, 이 두 건축물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국가의 역사, 신앙,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비극이 새겨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대성당의 돔은 화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궁전의 복도는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아픔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역사를 돌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한 나라의 영혼과 역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상징이자 불굴의 신앙을 증언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며 다른 하나는 왕들의 욕망과 비극이 얽힌 화려한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이 두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제1부 불꽃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이렌이 울부짖고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런던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76일 밤낮으로 이어진 대공습, 더 블리츠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런던 시민들의 눈은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돔을 이고 선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길을 찾는 폭격기들에게 대성당은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세인트 폴의 돔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의 의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각계각층의 남녀 시민들이 자원하여 세인트 폴 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모여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으로, 어떤 이는 돔 외부의 좁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키던 곳 바로 위에는 거대한 돌탑이 있었어요. 만약 저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폭탄 파편을 치우고 불씨를 꺼뜨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성당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런던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건물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정신적 지주인 세인트 폴이 건재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침묵을 지키던 대성당의 장엄한 종소리는 1944년 8월 24일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는 화염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성당은 같은 자리에 세워진 5번째 건물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화염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지닌 듯했습니다. 서기 604년에 처음 지어진 목조 성당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962년에는 바이킹의 침략으로 두 번째 성당이 파괴되었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세운 세 번째 성당 역시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성당은 중세 런던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울름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넓은 중앙신도는 폴의 산책로라 불리며 만남의 장소이자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상인들은 좌판을 벌였으며 심지어 소나개를 끌고 지나가는 지름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악취와 소음이 심해져 1385년에는 공놀이가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성당 앞마당은 중세 런던의 스피커스 코너였습니다. 이곳에서 즉흥 설교가 열리고 정치적 불만이 토로되었으며 때로는 참회와 고문, 처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들이 처형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의 그림자 아래였습니다. 1561년 6월 4일 거대한 뇌우가 런던을 덮쳤고 번개가 대성당의 자랑이던 첨탑을 강타했습니다. 첨탑은 불타 무너져 내렸고
이는 대성당의 기나긴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런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런던 대화재는 푸딩 레인의 한 작은 빵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6년의 여름은 유난히 건조했고 목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런던은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부주의하게 버린 불씨 하나가 런던의 5분의 4를 잿더미로 만드는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당시 소방장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었습니다. 반갤런 남짓한 물이 담기는 가죽 양동이와 물총과 비슷한 스커트라 불리는 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찰스 2세 국왕과 그의 동생 요크 공작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동이 사슬을 만들고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집을 허무는 이들에게 금화 주머니를 나눠주며 독려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세인트 폴 대성당을 포함해만 3,200채의 집과 87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연간 수입이만 2,000파운드에 불과하던 시절 피해액은 1,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문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거듭날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런던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단 하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재건만큼은 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렌은 35년의 세월을 바쳐 바로크 양식의 걸작,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완성했습니다. 그 웅장한 돔은 이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2부 왕들의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 런던의 심장이자 공적인 신앙의 중심이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면 왕들의 사적인 욕망과 비극이 깃든 곳 바로 햄프턴 코트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야심만만한 한 성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6세기 초 토머스 울지 추기경은 헨리 8세 국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햄프턴의 유럽 어느 궁전과도 견줄 만한 화려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헨리 8세는 울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신하인 그대가 짐의 궁전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었는가? 울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군주께 얼마나 고귀한 장소를 바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나이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 하자 교황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 울지는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햄프턴 코트를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울지는 요크로 물러났지만 왕은 그의 존재를 의심했고 결국 반역죄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레스터의 한 수도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런던에 도착했다면 그의 운명은 단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햄프턴 코트는 헨리 8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6번의 결혼 중 3번의 신혼을 보냈습니다. 앤 불린과 결혼했을 때 그는 궁전 곳곳에 자신과 앤의 머리 글자인 H와 A를 얽어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처형당하자 왕은 즉시 A를 그의 3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의 제이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낙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작업한 탓에 아직도 궁전 몇몇 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H와 A가 남아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습니다. 궁전은 축제로 가득 찼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이는 출산 후유증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햄프턴 코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 어린 캐서린 하워드의 것입니다. 나이든 왕과 결혼한 젊은 왕비는 곧 옛 연인들과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헨리 8세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캐서린은 궁전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캐서린은 왕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왕이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을 알고 있던 그녀는 감시를 피해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예배당 문을 두드리며 왕의 자비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며 내지르던 그녀의 비명은 너무나도 처절하여 그 복도는 오늘날 유령의 갤러리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얼마 후 런던탑으로 옮겨져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햄프턴 코트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한 크리스토퍼 렌을 고용하여 낡은 튜더 양식의 궁전을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테이트 아파트먼트는 당시 궁정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지위는 그가 궁전의 어느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신하들이 품계에 따라 왕을 아련하는 공간이 달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든 신하가 들어올 수 있는 경비실을 지나 귀족이나 고위 관리만이 출입 가능한 아련실, 그리고 왕과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한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실과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왕이 자리에 없어도 신하들은 텅 빈 왕좌를 향해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각 방은 권력의 단계를 상징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습니다. 햄프턴 코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왕은 조지 2세였습니다. 그 이후 궁전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인트 폴 대성당과 햄프턴 코트 궁전, 이 두 건축물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국가의 역사, 신앙,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비극이 새겨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대성당의 돔은 화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궁전의 복도는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아픔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과 역사를 돌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한 나라의 영혼과 역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상징이자 불굴의 신앙을 증언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며 다른 하나는 왕들의 욕망과 비극이 얽힌 화려한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이 두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제1부 불꽃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이렌이 울부짖고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런던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76일 밤낮으로 이어진 대공습, 더 블리츠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런던 시민들의 눈은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돔을 이고 선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길을 찾는 폭격기들에게 대성당은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세인트 폴의 돔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의 의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각계각층의 남녀 시민들이 자원하여 세인트 폴 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모여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으로, 어떤 이는 돔 외부의 좁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키던 곳 바로 위에는 거대한 돌탑이 있었어요. 만약 저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폭탄 파편을 치우고 불씨를 꺼뜨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성당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런던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건물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정신적 지주인 세인트 폴이 건재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침묵을 지키던 대성당의 장엄한 종소리는 1944년 8월 24일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는 화염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성당은 같은 자리에 세워진 5번째 건물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화염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지닌 듯했습니다. 서기 604년에 처음 지어진 목조 성당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962년에는 바이킹의 침략으로 2번째 성당이 파괴되었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세운 3번째 성당 역시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번째 성당은 중세 런던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울름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넓은 중앙신도는 폴의 산책로라 불리며 만남의 장소이자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상인들은 좌판을 벌였으며 심지어 소나개를 끌고 지나가는 지름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악취와 소음이 심해져 1385년에는 공놀이가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성당 앞마당은 중세 런던의 스피커스 코너였습니다. 이곳에서 즉흥 설교가 열리고 정치적 불만이 토로되었으며 때로는 참회와 고문, 처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들이 처형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의 그림자 아래였습니다. 1561년 6월 4일 거대한 뇌우가 런던을 덮쳤고 번개가 대성당의 자랑이던 첨탑을 강타했습니다. 첨탑은 불타 무너져 내렸고 이는 대성당의 기나긴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런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런던 대화재는 푸딩 레인의 한 작은 빵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6년의 여름은 유난히 건조했고 목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런던은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부주의하게 버린 불씨 하나가 런던의 오븐의 살을 잿더미로 만드는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당시 소방장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었습니다. 반갤런 남짓한 물이 담기는 가죽 양동이와 물총과 비슷한 스커트라 불리는 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찰스 2세 국왕과 그의 동생 요크 공작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동이 사슬을 만들고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집을 허무는 이들에게 금화 주머니를 나눠주며 독려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세인트 폴 대성당을 포함해만 3,200채의 집과 87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연간 수입이만 2,000파운드에 불과하던 시절 피해액은 1,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문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거듭날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런던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단 하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재건만큼은 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렌은 35년의 세월을 바쳐 바로크 양식의 걸작,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완성했습니다. 그 웅장한 돔은 이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2부 왕들의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 런던의 심장이자 공적인 신앙의 중심이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면 왕들의 사적인 욕망과 비극이 깃든 곳 바로 햄프턴 코트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야심만만한 한 성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6세기 초 토머스 울지 추기경은 헨리 8세 국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햄프턴의 유럽 어느 궁전과도 견줄 만한 화려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헨리 8세는 울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신하인 그대가 짐의 궁전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었는가? 울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군주께 얼마나 고귀한 장소를 바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나이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 하자 교황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 울지는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햄프턴 코트를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울지는 요크로 물러났지만 왕은 그의 존재를 의심했고 결국 반역죄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레스터의 한 수도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런던에 도착했다면 그의 운명은 단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햄프턴 코트는 헨리 8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6번의 결혼 중 3번의 신혼을 보냈습니다. 앤 불린과 결혼했을 때 그는 궁전 곳곳에 자신과 앤의 머리 글자인 H와 A를 얽어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처형당하자 왕은 즉시 A를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의 J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낙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작업한 탓에 아직도 궁전 몇몇 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H와 A가 남아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습니다. 궁전은 축제로 가득 찼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햄프턴 코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 어린 캐서린 하워드의 것입니다. 나이든 왕과 결혼한 젊은 왕비는 곧옛 연인들과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헨리 8세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캐서린은 궁전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캐서린은 왕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왕이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을 알고 있던 그녀는 감시를 피해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예배당 문을 두드리며 왕의 자비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며 내지르던 그녀의 비명은 너무나도 처절하여 그 복도는 오늘날 유령의 갤러리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얼마 후 런던탑으로 옮겨져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햄프턴 코트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한 크리스토퍼 렌을 고용하여 낡은 튜더 양식의 궁전을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테이트 아파트먼트는 당시 궁정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지위는 그가 궁전의 어느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신하들이 품계에 따라 왕을 아련하는 공간이 달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든 신하가 들어올 수 있는 경비실을 지나 귀족이나 고위 관리만이 출입 가능한 아련실, 그리고 왕과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한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실과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왕이 자리에 없어도 신하들은 텅 빈 왕좌를 향해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각 방은 권력의 단계를 상징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습니다. 햄프턴 코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왕은 조지 2세였습니다. 그 이후 궁전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인트 폴 대성당과 햄프턴 코트 궁전, 이 두 건축물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국가의 역사, 신앙,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비극이 새겨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대성당의 돔은 화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궁전의 복도는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아픔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감과 역사를 돌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한 나라의 영혼과 역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상징이자 불굴의 신앙을 증언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며 다른 하나는 왕들의 욕망과 비극이 얽힌 화려한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이 두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제1부 불꽃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이렌이 울부짖고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런던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76일 밤낮으로 이어진 대공습, 더 블리츠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런던 시민들의 눈은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돔을 이고 선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길을 찾는 폭격기들에게 대성당은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세인트 폴의 돔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의 의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각계각층의 남녀 시민들이 자원하여 세인트 폴 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모여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으로, 어떤 이는 돔 외부의 좁은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지키던 곳 바로 위에는 거대한 돌탑이 있었어요. 만약 저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희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폭탄 파편을 치우고 불씨를 꺼뜨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성당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런던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건물들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정신적 지주인 세인트 폴이 건재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전쟁 내내 침묵을 지키던 대성당의 장엄한 종소리는 1944년 8월 24일 파리가 해방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폴 대성당의 역사는 화염과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대성당은 같은 자리에 세워진 5번째 건물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화염 속에서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지닌 듯했습니다. 서기 604년에 처음 지어진 목조 성당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962년에는 바이킹의 침략으로 2번째 성당이 파괴되었습니다. 노르만 왕조가 세운 3번째 성당 역시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4번째 성당은 중세 런던의 자랑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울름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을 가진 웅장한 건물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넓은 중앙신도는 폴의 산책로라 불리며 만남의 장소이자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상인들은 좌판을 벌였으며 심지어 소나개를 끌고 지나가는 지름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악취와 소음이 심해져 1385년에는 공놀이가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성당 앞마당은 중세 런던의 스피커스 코너였습니다. 이곳에서 즉흥 설교가 열리고 정치적 불만이 토로되었으며 때로는 참회와 고문, 처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 1605년 화약 음모 사건의 주모자들이 처형된 곳도 바로 이 대성당의 그림자 아래였습니다. 1561년 6월 4일 거대한 뇌우가 런던을 덮쳤고 번개가 대성당의 자랑이던 첨탑을 강타했습니다. 첨탑은 불타 무너져 내렸고 이는 대성당의 기나긴 쇠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666년 9월 런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런던 대화재는 푸딩 레인의 한 작은 빵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66년의 여름은 유난히 건조했고 목조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런던은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빵집 주인이 부주의하게 버린 불씨 하나가 런던의 5분의 4를 잿더미로 만드는 대화재로 번졌습니다. 당시 소방 장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이었습니다. 반갤런 남짓한 물이 담기는 가죽 양동이와 물총과 비슷한 스커트라 불리는 기구가 전부였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불길이 번지는 가운데 찰스 2세 국왕과 그의 동생 요크 공작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양동이 사슬을 만들고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해 집을 허무는 이들에게 금화 주머니를 나눠주며 독려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화재로 세인트 폴 대성당을 포함해만 3,200채의 집과
87개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시의 연간 수입이만 2,000파운드에 불과하던 시절 피해액은 1,000만 파운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천문학자이자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 거듭날 크리스토퍼 렌이었습니다. 그는 잿더미가 된 런던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지만 단 하나 세인트 폴 대성당의 재건만큼은 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렌은 35년의 세월을 바쳐 바로크 양식의 걸작, 오늘날 우리가 보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세인트 폴 대성당을 완성했습니다. 그 웅장한 돔은 이제 런던의 스카이라인을 정의하는 상징이자 수많은 역경을 이겨낸 불굴의 정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제2부 왕들의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 런던의 심장이자 공적인 신앙의 중심이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면 왕들의 사적인 욕망과 비극이 깃든 곳 바로 햄프턴 코트 궁전이 있습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야심만만한 한 성직자로부터 시작됩니다. 16세기 초 토머스 울지 추기경은 헨리 8세 국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햄프턴의 유럽 어느 궁전과도 견줄 만한 화려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왕의 귀에 들어갔고 헨리 8세는 울지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신하인 그대가 짐의 궁전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지었는가? 울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하가 자신의 군주께 얼마나 고귀한 장소를 바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나이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헨리 8세가 첫 번째 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과 결혼하려 하자 교황의 허가를 받아내지 못한 울지는 왕의 신임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결국 그는 햄프턴 코트를 왕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울지는 요크로 물러났지만 왕은 그의 존재를 의심했고 결국 반역죄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런던으로 압송되던 중 레스터의 한 수도원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런던에 도착했다면 그의 운명은 단두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햄프턴 코트는 헨리 8세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6번의 결혼 중 3번의 신혼을 보냈습니다. 앤 불린과 결혼했을 때 그는 궁전 곳곳에 자신과 앤의 머리 글자인 H와 A를 얽어 새겨 넣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앤 불린이 처형당하자 왕은 즉시 A를 그의 3번째 아내인 제인 시모어의 J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랑의 징표가 하루아침에 배신의 낙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작업한 탓에 아직도 궁전 몇몇 곳에는 지워지지 않은 H와 A가 남아 한때 불타올랐던 사랑의 흔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낳았습니다. 궁전은 축제로 가득 찼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제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햄프턴 코트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 어린 캐서린 하워드의 것입니다. 나이든 왕과 결혼한 젊은 왕비는 곧옛 연인들과 위험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왕에게 보고되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던 헨리 8세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캐서린은 궁전 안에 감금되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캐서린은 왕에게 직접 결백을 호소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왕이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시간을 알고 있던 그녀는 감시를 피해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예배당 문을 두드리며 왕의 자비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녀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경비병들에게 끌려가며 내지르던 그녀의 비명은 너무나도 처절하여 그 복도는 오늘날 유령의 갤러리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얼마 후 런던탑으로 옮겨져 20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7세기 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공동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햄프턴 코트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습니다. 그들은 세인트 폴 대성당을 재건한 크리스토퍼 렌을 고용하여 낡은 튜더 양식의 궁전을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개조하려 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스테이트 아파트먼트는 당시 궁정의 엄격한 위계 질서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지위는 그가 궁전의 어느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신하들이 품계에 따라 왕을 아련하는 공간이 달랐던 것과 유사합니다. 모든 신하가 들어올 수 있는 경비실을 지나 귀족이나 고위 관리만이 출입 가능한 아련실, 그리고 왕과 개인적인 만남이 가능한 극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실과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왕이 자리에 없어도 신하들은 텅 빈 왕좌를 향해 경의를 표해야 했습니다. 각 방은 권력의 단계를 상징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습니다. 햄프턴 코트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왕은 조지 2세였습니다. 그 이후 궁전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인트 폴 대성당과 햄프턴 코트 궁전, 이 두 건축물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국가의 역사, 신앙, 야망, 그리고 인간적인 비극이 새겨진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대성당의 돔은 화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을, 궁전의 복도는 권력의 덧없음과 사랑의 아픔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를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역사를 돌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영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영국의 심장부 런던에 우뚝 솟은 두 개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한 나라의 영혼과 역사를 만나보려 합니다. 하나는 도시의 상징이자 불굴의 신앙을 증언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며 다른 하나는 왕들의 욕망과 비극이 얽힌 화려한 무대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이 두 공간에 깃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껴볼 것입니다. 제1부 불꽃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세인트 폴 대성당 이야기는 20세기 가장 어두웠던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런던을 뒤덮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사이렌이 울부짖고 독일 공군의 폭격기들이 런던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76일 밤낮으로 이어진 대공습, 더 블리츠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런던 시민들의 눈은 단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돔을 이고 선 세인트 폴 대성당이었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길을 찾는 폭격기들에게 대성당은 너무나도 쉬운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불길 속에서 마치 거대한 배가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듯 세인트 폴의 돔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파괴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을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재건의 의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윈스턴 처칠 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말에 응답하듯 각계각층의 남녀 시민들이 자원하여 세인트 폴 감시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들은 성당의 지하 납골당에 모여
임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지붕 아래 숨겨진 공간으로, 어떤 이는 돔 외부의 좁은